안녕하세요, 브라질 형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브라질 언론이 팩트와 통계를 바탕으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였나? 함께 봅시다. 케인의 이적 이후 토트넘이 발전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축구의 세계는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필요할 때 빛을 발하는 선수들의 극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구는 집단 경기이기도 하며 경기장에서의 리더십이 팀 성공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브라질 언론의 놀라운 분석이 영국 축구계를 강타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클럽의 스타인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팩트는 재능이 있는 한국인 손흥민이 스퍼스를 이끌고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한국 선수는 토트넘을 그라운드에서 이끌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케인에 비해 종종 국제 언론에서 과소평가되는 손흥민은 클럽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필수적인 인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하고 손흥민이 토트넘의 확실한 리더로 떠올랐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다시 살펴보자. 2016-2017 시즌. 해리 케인이 두 차례 발목 부상으로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웃된 시즌이다. 무려 16경기 이상 결장했다. 이번 시즌은 토트넘에게 수십 년 만에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시즌이었고 팀은 결국 2위로 대회를 마쳤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달의 선수상 2관왕을 차지한 시즌인 것도 우연일까요? 팩트는 손흥민이 이달의 선수상 2관왕을 차지할 때에도 케인이 부상으로 팀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또 다른 우연? 여러가지 우연이 함께 있으면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2018-2019 시즌. 토트넘 역사상 최고봉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으로 가보자. 케인은 부상으로 챔피언스 리그 8강과 4강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8강에서 그들은 최소 1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코치였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팀인 맨시티와 맞붙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토트넘의 승리에 베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손흥민은 평소의 탁월함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의 5골 중 3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홈팀의 1대0으로 끝난 첫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팀을 상대로 4대3으로 패한 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원정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토트넘은 준결승에 진출했다. Dele Alli looking for Eriksen. Son with a chance. It's in. Tottenham Hotspur have equalised pretty much straight away. And Heung-min Son, who got the winner in the first leg, has the equaliser here at the Etihad tonight. 2 goals inside 7 minutes. It's Manchester City 1, Tottenham Hotspur 1. Wow. What a start to this game. Eriksen. Son with another chance and Son with another goal. What a start for Tottenham Hotspur in Manchester. Well, they fell behind and they scored twice themselves now inside the opening 10 minutes. And Heung-min Son has both of them. And that was a special finish by the South Korean to make it Manchester City 1, Tottenham Hotspur 2. 시티와의 두 번째 경기는 저의 30년 넘은 커리어에서 본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이끌며 당시 세계 최강팀을 탈락시켰다. 준결승에서는 오나나 대 리흐트, 지에흐, 반 더 비크 대 용 등 당시 유망한 젊은 선수들로 가득한 네덜란드 아약스와의 또 다른 경기가 펼쳐졌다. 놀랍게도 아약스는 원정에서 토트넘을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전반 5분 대 리흐트의 헤딩슛으로 홈팀이 1대0으로 일찍 앞서갔다. 이는 영국팀의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반 35분 지에흐가 득점을 2대0으로 늘려 총점 3대0이 되자 토트넘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축구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의 신들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짜릿한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을 위해 공모했습니다. 케인의 자리에 선발로 나선 루카스 모우라는 후반 10분에 한 골, 후반 14분에 한 골을 터뜨리며 4분 만에 2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아직 부족했어요. 그런데 추가 시간 6분 만에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또 다시 루카스. 의심할 여지 없이 루카스의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For Tottenham, Lucas Moura running through. Here he is, and there's the goal back, and that's exactly what Tottenham needed. It's Lucas Moura. It gives them hope. 10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Ajax 2, Tottenham 1. What a goal this is. Kieran Trippier, they've opened them up. Here's the chance. Oh, another brilliant save. Still not clear. Moura
is a Champions League miracle. Here's Lucas Moura. Oh, they've done it! I cannot believe it! Lucas Moura with the last kick of the game. The Ajax players collapse to the ground. Tottenham Hotspur are heading to the Champions League final with a goal that we just couldn't believe. It's glory, glory, Tottenham Hotspur. 토트넘은 영국 언론의 보호를 받는 영국 선수 없이 클럽 역사상 가장 큰 영광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한 승리는 이제 단 한 번 남았습니다. 토트넘은 국내 타이틀도 많지 않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해리 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몸이 좋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지난주부터 복귀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코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컨디션도 좋고 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합류한 후 누가 팀을 떠날까요? 코치가 수년 동안 가장 유명한 영국 선수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을까요? 내 모든 질문에 알고 있는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케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팀을 떠난 선수는 루카스 모우라였다. 해트트릭으로 토트넘을 결승에 올려놓은 선수. 공정했나요? 루카스가 영국인이었다면 팀을 떠났을까요?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케인의 출전으로 팀은 8강과 4강에서 보여준 저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케인이 BBC에 말한 것과는 달리 결승전에서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컨디션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인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의 복귀를 요구했고 그의 이기심으로 인해 팀은 클럽 역사상 가장 큰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태도인가? 이것이 바로 많은 영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위닝 멘탈리티인가? 이러한 놀라운 업적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 언론은 계속해서 해리 케인에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재능 있는 영국 공격수를 둘러싼 이야기는 종종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의 탁월함을 가렸다. 칭찬은 주로 케인을 향했고 손흥민은 위험과 효율성으로 토트넘을 계속 이끌었다. 마침내 이 불균형한 이야기에 대한 침묵을 깨뜨린 것은 브라질 언론이었습니다. 통계 분석과 전문가 증언들은 토트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리더는 누구일까요? 해리 케인이 의심의 여지 없이 빛나는 축구 스타이지만 토트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가 부상을 당했을 때였으며 손흥민이 팀의 확실한 리더로 떠올랐다고 주장한다. 전에 인용된 사례들은 손흥민의 중요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분석되었습니다. 전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밤베따는 토트넘보다 강팀을 상대로 득점한 골은 항상 손흥민이 넣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티를 상대로 득점한 골은 풀럼을 상대로 득점한 골과 가치가 다르며 케인의 골은 대부분 약한 팀을 상대로 한 골입니다. 케인이 맨시티, 리버풀을 상대로 중요한 골을 넣은 걸 언제 보셨나요? 브라질 언론의 폭로는 일련의 반응과 반성을 불러일으킬 거라 믿습니다. 축구는 집단적인 게임이다. 영국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1인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케인은 혼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 만큼 충분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토트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해 브라질 언론이 폭로한 것은 우연히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발생했으며 이는 팀 내 모든 선수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퍼스의 조용한 리더인 손흥민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결단력, 열정, 재능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형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